정인이 서울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답니다. 재우와 순이 부부는 냉전 상태였고 도연은 혼자서 계속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재우 씨는 농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였어요. 형?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이렇게 아침부터. 형,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도연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거든요. 두 형제가 농장 한켠에 있는 평상에 앉았어요. 형, 정인 씨가 떠난 후에 어떠세요? 뭐가? 솔직히 말해봐요. 후회되지 않아요? 재우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되지. 그럼 왜 붙잡지 않았어요? 도연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형수님과의 관계도 틀어졌잖아요. 재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형, 정말로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지 않아. 재우 씨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사람을 다시 보고 나니 더 혼란스러워. 그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내겐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거든. 도연이 형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형, 혹시 예전에 정인 씨와 무슨 약속 같은 거 했어요? 약속? 네. 결혼한다거나. 그런 거 말이에요. 재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연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약속? 했었지. 재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1984년 봄. 정인이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했어. 도연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니. 그럼 그때 정인 씨는 뭐라고 했어요? 좋다고 했지. 그리고 반지까지 만들어줬어. 재우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를 꺼냈어요. 40년간 간직해온 반지였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정인 씨는 오빠 정우와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 때문이었죠. 누나, 이상해. 도연 회장이 갑자기 조건을 철회했어. 정우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응. 그냥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정인 씨는 도연의 마음이 바뀐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누나, 미안한 게 있어.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뭐가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고백한 게 있어. 정인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고백? 40년 전 그 일. 아버지가 직접 다 계획하신 거였어. 알고 있어요. 아니야. 누나가 모르는 게 더 있어. 정우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비밀 수첩이야. 그때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정인 씨가 수첩을 받아봤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1984년 3월 15일 재우라는 놈이 정인에게 프로포즈했다는 소식. 절대 용납할 수 없다. 3월 20일 도연이라는 동생을 통해 작전 개시. 이놈은 이용하기 쉬울 것 같다. 정인 씨의 손이 떨렸어요. 오빠, 이걸 왜 이제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인 씨가 수첩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답니다. 4월 2일 재우에게 가짜 이별 편지 전달 완료.
정인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냈다. 4월 5일 정인에게 재우가 다른 여자와 있는 조작사진 보여줌. 계획대로 절망에 빠뜨렸다. 정인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때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6월 10일 재우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정인을 찾아다닌다. 더 강한 수를 써야겠다. 6월 15일 재우의 어머니를 찾아가 협박했다. 만약 아들이 계속 정인을 괴롭히면 가족 모두 해를 입을 것이라고. 정인 씨가 경악했어요. 오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나, 아버지가 재우 씨 어머니를 협박하셨어. 협박이요? 재우 씨가 계속 누나를 찾으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아들을 말리라고 위협한 거야. 정인 씨의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악행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정인 씨는 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은 후 곧바로 의성으로 향했어요. 재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해 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재훈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인 씨가 마을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재훈의 부부가 큰 싸움을 했나 봐. 순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대. 정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부부가 헤어진 것 같았거든요. 언제요? 어젯밤에. 큰 소리로 싸우는 게 옆집까지 들렸대. 정인 씨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재우를 찾아갔답니다. 재우 씨는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술잔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죠. 오빠, 정인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인아, 왜 여기까지? 재우 씨가 놀라며 일어섰어요. 오빠, 순이 언니는 친정에 갔어. 저 때문인가요? 재우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오빠, 저는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재우 씨가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 문제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정인 씨가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오빠, 이걸 봐주세요. 뭔데? 아버지, 비밀 일기예요. 재우 씨가 수첩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제 오빠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예요. 재우 씨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는 주저앉았어요. 우리 어머니까지. 재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정인아,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는지 이제 알겠어. 재우 씨가 과거를 회상했어요. 1984년 여름 재우의 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에게 정인과 헤어지라고 강요했었어요. 평소 정인을 좋아하셨던 분이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거였죠. 그때 어머니가 무서워하고 계셨어. 재우 씨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정인이와 계속 만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하셨거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정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까지 협박하셨구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의 진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때 재우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정인아, 따라와. 어디로요? 우리 어머니 유품이 있는 곳. 재우 씨가 정인을 데리고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상자들이 있었답니다. 여기 어머니 일기가 있을 거야. 재우 씨가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재우 씨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1984년 것이었죠. 일기를 펼쳐보니 그의 6월 15일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 정인이 아버지라는 분이 찾아오셨다.
무서운 눈빛으로 우리 재우를 포기하라고 하셨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재우에게는 말할 수 없고 정인 씨가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무너졌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때 일기장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정인 씨가 주워보니 깜짝 놀랐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인 아버지와 한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낯익었어요. 오빠, 이 사람 누구예요? 재우 씨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사람은 박영감이야. 박영감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예전에 서울에서 사업하셨던. 재우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분이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물어봐야겠어. 두 사람이 급히 박영감을 찾아갔어요. 박영감은 마을 정자에서 혼자 바둑을 두고 있었답니다. 영감님, 재우 씨가 불렀어요. 아, 재우야. 그리고 이 아가씨는? 박영감이 정인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인 씨예요. 그런데 영감님, 재우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에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있는 분이 영감님 아닌가요? 박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나? 어머니 유품에서요. 혹시 이분을 아세요? 박영감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분은 정인 아가씨 아버지야. 정인 씨가 놀랐어요. 영감님이 저희 아버지를 아셨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했지. 함께 일했다고요? 내가 오 회장님 밑에서 20년간 일했어. 재우 씨와 정인 씨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박영감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제는 모든 걸 말해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감님,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인 씨가 간절히 물었어요. 아가씨, 미안해. 내가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박영감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엇을 숨기셨어요? 회장님이 시킨 일들. 다 내가 실행했거든. 재우 씨가 놀랐어요. 영감님이요? 편지 위조하는 것도, 사진 조작하는 것도, 재우 어머니 협박하는 것도 모두 내가 했어. 정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회장님이 시키니까 거절할 수 없었어. 그리고 박영감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내 딸도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 인질이요? 내 딸이 회장님 회사에서 일했는데 내가 배신하면 딸을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어. 재우 씨가 분노했어요. 그럼 영감님도 피해자였던 거네요.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어. 나도 공범이었으니까. 박영감이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 안에 그때 증거들이 다 있어.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원본들과 사진 네거티브, 그리고 녹음 테이프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나한테 지시하는 내용을 녹음한 거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우 씨가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오 회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답니다. 박 과장, 재우라는 놈이 아직도 정인을 찾아다닌다는 거야? 네, 회장님. 그럼 더 강한 수를 써야겠어. 그놈 어머니를 협박해. 어머니를요? 그래.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해. 정인 씨가 녹음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아가씨, 회장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박영감이 말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요? 사업 때문이었어.
재우와 결혼하면 회장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든. 무슨 계획요? 당신을 김 사장과 결혼시켜서 더 큰 사업을 벌이려는. 정인 씨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은 아버지의 사업 도구였던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도연이 나타났어요. 재우를 찾아 마을을 헤매다가 박영감 집에서 불빛을 본 거였죠. 형, 여기서 뭐 하세요? 도연이 들어오더니 정인과 박영감을 보고 놀랐어요. 도연아,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재우 씨가 도연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영감이 모든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감님이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박영감이 사과했어요. 너를 이용한 것도 모두 회장님 계획이었어. 저를 이용했다고요? 회장님이 너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미리 조사해서 접근한 거거든. 도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제가 형을 미워한 것도 모두 회장님이 의도한 거야. 형제를 갈라놓으려는. 도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40년 동안 제가 형을 오해한 건 모두 조작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박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도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개자식들이. 도연이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박영감이 올려놓은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도연아, 진정해. 재우 씨가 동생을 말렸어요. 진정하라고요? 40년 동안 형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도연 씨, 정인 씨가 도연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정인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 노란한 거예요. 도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도연이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재우 씨가 뒤쫓아갔답니다. 밖에서 도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우 씨가 다가와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죠. 도연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됐잖아. 됐다고요? 도연이 형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잃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형도 40년 동안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저는 형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재우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순이 형수님은 남편의 첫사랑 때문에 고생했고. 도연아, 모든 게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도연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어요. 도연 씨, 정인 씨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제는 복수 생각 그만해요. 왜요? 이제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데. 도연이 정인을 바라봤어요. 박영감님의 증언과 녹음 테이프, 이걸로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정인 씨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도연의 눈에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제가 모두 찾아내서 응징할 거예요. 도연 씨, 정인 씨가 소리쳤어요. 그럼 또 누군가 상처받을 거예요. 상처요? 우리가 당한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상처는 상처로 갚는 게 아니에요. 재우 씨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그만해. 둘 다. 형? 도연아, 정인 말이 맞아. 재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수해봤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도연이 형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박영감 집에서 밤을 새우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40년간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요. 정인 씨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우 씨가 고민했어요. 당연히 세상에 알려야죠. 도연이 여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도연아,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형,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요. 정의라. 재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나는 이제 지쳤어. 뭐가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재우 씨의 말에 정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인 씨까지. 도연이 당황했어요. 도연 씨, 복수보다는 이제 우리 앞날을 생각해요. 앞날이요? 네. 40년을 잃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정인 씨의 말에 재우 씨도 동감했어요. 맞아.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자. 하지만 도연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형들, 정말 이대로 끝낼 거예요? 도연아, 40년 동안 우리를 가지고 논 사람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데도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때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아, 사실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뭐죠? 정인 아가씨 오빠, 정호 사장 말이야. 제 오빠가요? 정인 씨가 놀랐어요. 그분도 당시 일을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호 사장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거든. 정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오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번에 도연이가 회사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의아해했던 거야. 도연이 번뜩 깨달았어요. 그럼 정호 사장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건가요? 박영감의 말에 도연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우롱하고 있었네요. 도연 씨, 정인 씨가 오빠 때문에 당황했어요. 정인 씨도 이제 알겠죠? 용서할 수 없어요. 도연이 일어서며 외쳤어요. 저는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도연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재우 씨가 뒤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정인 씨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오빠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정인아, 괜찮아? 재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박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버렸구나.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 정인 씨, 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재우 씨와 정인 씨는 불안했어요. 오빠, 도연 씨를 막아야 해요. 그래, 우리도 서울로 가자. 정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6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영감을 통해 40년간의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인의 오빠까지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도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위해 서울로 향했답니다. 과연 도연이 서울에서 어떤 복수를 펼칠까요? 그리고 재우와 정인이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7부에서는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